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주요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와 강제 기술 이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미흡하자 미국이 무역 분쟁에 칼을 뽑고 있는 셈으로 무역법 301조 부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인식됩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보복 조치로 받아들이며 맞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301조는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잠정 1%포인트 성장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내며 11년 만에 최장 성장했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2016년 1월 이후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 등 내수가 견인하고 공공 투자가 늘며 경기 호조의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1호와 2호 인터넷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회사 모두 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자 안정성 확보와 위험 감소를 위해 K뱅크는 1,000억 원, 카카오뱅크는 5천억 원의 조기 증자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폭발적인 금융 수요에 발맞춰 정부는 추가 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3의 인터넷 은행 후보로는 앞서 2015년 예비 인가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인터파크 중심의 아이뱅크 컨소시엄, 예비 인가를 포기했던 500볼트 컨소시엄 기업, K뱅크나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신한과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롯데 소액 주주 연대 모임이 롯데 4개사 분할 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습니다. 이성우 롯데 소액 주주 연대 모임 대표는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 등 4개사의 분할 합병안은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 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오늘장이 양시장 모두 빨간불 보여주면서 그럭저럭 괜찮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쪽 사정이 조금 더 지금도 좋은 상황인데요. 미국과 북한 간의 강대강 흐름이 조금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안정을 조금 찾은 건데요. 일단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워낙에 많이 나오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힘든 상황을 보냈던 터라 오늘의 반등은 반갑습니다. 하지만 소강 상태로 보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의 상승 하나하나 좀 면밀히 짚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조정이 좀 컸다는 분석이 첫 번째죠. 워낙에 70포인트 이상이 빠져내려가는 장중에 이런 흐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특히나 전기전자업종의 조정이 컸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지난주 미국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IT 종목 위주로 다시금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저가 매수 유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워낙에 시총 상위주들이 몰려있는 터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등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여전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샴페인 터트리기는 너무나도 이런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장이고요. 오늘장에 대한 점검들 그리고 내일 하루 쉬어야 되고요. 또 수, 목, 금 이번 한 주에 대한 점검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332.92포인트입니다. 13포인트 상승이고요. 2330포인트는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 증시 훈풍에 따른이라고 나오는데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지수에서도 전기전자 업종들이 잘 가고 있고요. 저가 매수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 상승폭이 지금 좀 제한전인데요. 일종 흐름들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저점은 2328포인트, 고점은 현재 부근 수준입니다. 2336포인트. 위아래 해봤자 8포인트밖에 되지 않고요. 코스피 지수 약간 상승 쪽이지만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볼 텐데요.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오늘도 1,700억 원, 1,800억 원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지난 한 주간에 1조 원을 팔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계속 팝니다. 기관은 2,421억 원 사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와 투신이 사고 연기금은 지금 사지도 팔지도 않는 수준으로 지금 보합권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모두 상승하는데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5%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가 이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73,000원대부터 6만원 초반까지 급격하게 한 1, 2주 만에 조정을 받았던 터라 오늘 5% 정도의 급등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력을 좀 주가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그동안에 14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었는데 오늘 3,000원 상승하고 포스코도 다시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32만 2,500원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한전, 네이버, 현대모비스 모두 하락합니다. 신한지주만이 0.5%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네이버는 80만 원이 다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SK까지 여기 모두 빨간불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2.5% 상승하고 금융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SK텔레콤도 1.7% 상승. 일단은 요율이 지금 20에서 25%로 할인 요금이 상향되는 것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조만간 단판이 난다고 합니다. SK는 0.74%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30선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42%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초반 633포인트부터 630포인트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63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630선 위아래로 630선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상승폭이 더 커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거래소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140억 원 사고요. 개인 기관이 파는데 개인 기관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개인 62억 원, 기관이 31억 원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폭이 큽니다. 4.85% 반등 나오고요. 셀트리온은 소폭 상승합니다. 휴젤 상승하고요. 메디톡스는 약보합권입니다. CJENM이 7만원이 무너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지난주까지 좀 많이 밀리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에 살짝 올라오고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파란불, 하지만 바이로메드 신라제는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GS홈쇼핑, CJ홈쇼핑, 홈쇼핑 관련주들 오늘 낙폭이 좀 있고요. 컴투스도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파라다이스 상승하고요. SFA가 오늘 8%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조정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1139원 30전까지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0.37% 원화 오랜만에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로 구체적으로 상승하는지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형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지난주에는 우리 증시가 북핵 리스크로 많이 눌려 있었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긴장이 해소됐다고는 하고요. 미국의 훈풍도 불어와서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월 말부터 지난주까지는 사실 국내 증시의 조정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요. 오늘은 5개월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사실 미국 증시도 계속적으로 조정 장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주말에는 북한 관련 리스크가 더 확산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악재가 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안도감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AP통신을 통해서 보면 북미 간 비밀 접촉이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보도라든가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과 미국의 이제 정상이 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어떤 그런 소식들이
지금의 어떤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리스크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좀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역시 좀 대화 창구를 일부 열어둔다는 어떤 그런 발언을 통해서 현재의 리스크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은 없었습니다만 계속 지금 어떤 입으로, 그러니까 구도로만 계속적으로 좀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국면에서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를 보면 사실 이제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사실 상승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또 3분기 실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 결국에는 이제 경기라든가 통화정책 이벤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시장이 움직여 가야 되는데 8월 달에는 이제 FOMC 회의라든가 ECB 회의 자체가 좀 없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의사록이 발표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러한 어떤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록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지켜볼 사항들이 많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이벤트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봐야 될 이벤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는 일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감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의 7월달 실무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되는데 컨센서스 자체로만 보면은 전월 대비 증가율 자체는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의 어떤 규제 정책 등을 좀 감안하면 좀 비교적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결과 자체는 좀 양호한 실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조업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기가 상반기 못지않게 하반기에도 좀 연착륙 과정을 지나가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16일에는 미국 7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비교적 그 이른 시일 내에 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한다는 성명서 문구에 대한 더 추가적인 힌트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크게 어떤 미 연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9월달 회의에서 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금리 인상 자체는 좀 12월 회의에서 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스탠스가 재확인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중요한 건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2,400선에서 2,300선 초반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지금 어쨌든 2,300대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나타날 만한 지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어쨌든 코스피의 방향성은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위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주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이 조금 더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강화되기 전까지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IT와 금융주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반등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 교역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산업재와 소재 업종의 비중 확대 전략이 지금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강대강이 어쨌든 간에 말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좀 길게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나 뭐 동북아의 정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안전자산들이 지금 상승세로 가는 건데 엔화도 지금 절상됐고요. 국제금값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게 북핵 리스크 때문에 진짜 이런 건가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금값은 보통 물가라든지 환율, 금리,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라든지 지정학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그 국제 금값이 1287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북핵 위기 이전서부터 올라갔던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달러와 약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낮아진 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십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금 가격은 연초부터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9%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대체 자산인 금을 사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금값은 미국의 금융 정책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에는 FOMC에서 보유자산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에는 FOMC가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장기 금리가 서서히 상승한다는 측면에서는 국제 금값도 이제 점차 상승세가 좀 억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뭐 이런 걸로 봐도 될 텐데 이게 투자 수요로 봤을 때는 이게 투기와 투자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값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7월 말 현재 비상업 부분의 순매수 잔고는 한 9만 장 정도가 되는데요. 아주 그 역대 수치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그 달러와 금 ETF인 그 스파이더 골드 점유율을 보면은 현물 보유 그 잔고가 2016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7월 한 달만 보더라도 61만 톤 정도가 보유 금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큰 손들이 금 시장에서 서서히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금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미국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좀 서서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금 수요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여름철이 비수기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인도나 중국의 수요가 회복되는 가을까지는 금 가격이 결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국제 금값 가격은 한 1,300달러 정도가 상한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미국 전국 불안에 따라서 현재 금 가격이 좀 여름철에 좀 비이성적으로 조금 높게 형성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 올해 말까지 금 가격은 1,150달러를 바닥으로 1,300달러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는 상품이라고 금은 들었는데 이게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네. 금 가격이 1,20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지구상에 채굴 가능한 금은 75%가 이미 채굴이 된 상태인데요. 세계의 그 지상 재고량 같은 경우는 18만 톤 정도가 됩니다. 채굴 가능량은 현재 5만 7천 톤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연간 생산량이 3천만 톤 정도를 매년 채굴한다면은 18년 뒤에는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10년 뒤를 본다면 금 공급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이동은 금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금 수요와 관련된 가격 동향은 중국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의 신용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그 국채를 매각하고 금 보유량을 좀 늘리는 그런 추세고요. 또 민간 측면에서는 위엔화의 그 무역
결제를 장려하는 점을 이용해서 중국 기업들이 금을 이용해서 환율을 줄인다든지 금의 수출입을 가장한 그 차익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을 그 해외로 자금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좋은 흐름들을 좀 가져갔습니다. 실적도 괜찮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증시에도 지금 훈풍이 조금은 불어오고 있고 글로벌 증시에도 좀 기폭제가 되면서 북핵 리스크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최근 미국 본사의 그 본고지를 두고 있는 국제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EPFR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7월 한 달간 주식형 펀드는 296억 달러 순매수됐고요. 채권 매수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330억 달러 순유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자금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해외 증시가 외부 악재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보이면은 계속적인 그 순매수세를 늘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특히 그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선진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는 무려 214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도 60억 달러가 매수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그 흐름은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특히 최근에 좀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채권형 펀드 쪽으로는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라든지 선진국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계속 채권형 펀드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의 그 금융 정책이 이제 정상화를 대비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조정을 보일 때 상대적으로 좀 그 높은 쿠폰 그러니까 수익률을 주고 있는 미국 회사채라든지 지방채 시장으로 자금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기업 실적이 모든 거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난 분기에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도 이 두 자릿수 증가율이나 실적 상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을 보여지는데요. 1분기에 그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무려 15% 증가했고요. 2분기에는 11.8%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같이 계속 좋아지는 근거는 에너지 기업이 2분기 실적이 한 530% 정도 증가했고요. 정보기술은 15%, 금융업종은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정보기술 쪽은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도 기업들의 실적은 한 10% 정도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은 헬스케어나 자본 서비스 그리고 소재 업종은 한 7% 전후의 그 이익 증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선 앞으로 실적 전망세가 양극화되는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적의 양극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업종의 실적이 좋아질지 그리고 하반기 미국 증시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3분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좀 변화가 좀 있는데요. 유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에너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전처럼 강력한 그 실적 그 증가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개인들의 최근에 그 소비가 좀 신중해지면서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일반 그 소비재와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의 실적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정보기술, 금융, 자본재, 서비스 업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S&P 500 기업의 예상 주가 수익비를 보면은 18배 정도인데요. IT 버블 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이 한 16배 정도인 점을 비춰봤을 경우에 18배 수준이라면은
작은 악재에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그만 그 악재에도 주가 조정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가장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9월달 미국의 보유자산 축소에 나설 경우에는 1차 양적 완화가 축소되고 2차 양적 완화가 종료됐던 시점에 보면은 전후 한 2개월간 주가가 15% 정도 조정을 줘왔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9월 달을 전후해서는 약 한 6에서 한 7% 정도 주가 조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요. 또 특히 9월 같은 경우에는 연방 채무 그 법정 상한일이 도래오고요. 2018년도 예산 성립 기간을 막는 만큼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공약보다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2018년에도 이익 증가율은 강하겠지만 이전만큼 그렇게 강한 회복세를 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궁금한 게 G2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경기 확장 측면과 또 이제 중국 경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나아갈지가 궁금한데 중국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그 2분기부터는 이제 그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감속 그 추세에 들어갔는데요. 2016년 하반기 이후에 성장률이 멈추고 조금이나마 성장률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세계 경기 회복 때문에 수출이 증가했던 영향이 컸었고요. 또 생산 재고 밸런스가 호전이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고용소득 환경이 한꺼번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최근 들어와서 생산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에서 이제 전기, 통신, 의류나 일반 특수기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통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2분기에 그 중국의 성장률을 이끌어왔던 투자나 재고 부분의 성장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7월 달에 있었던 전국 금융공작회에서도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는 그 주택법을 팽창을 잡기 위해서 금융 규제를 강화시키고요. 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중국 경제도 이제 구조조정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앞으로는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한 6.8% 전후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완연하게 좀 하락하는 6.4% 내일까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서서히 연착륙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의 연착륙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살펴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도 이어가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원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